4대 세습은 절대로 안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이 지금 북한의 엘리트층, 머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계층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존재를 부정하고 가짜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서 이제 시민혁명이다, 촛불혁명이다 이런 걸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죠. 그리고 그 당시 보면은 그 2016년도 8월 15일인가요? 중국의 그 인민일보라는 공산당 기관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사설을 올린 뒤에 그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뭐 자유한국당인지 뭔지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도로 하야해달라고 가서 요청을 했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거부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도 하반기가 극도의 연일 이어지던 그 촛불 시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대통령을 결국 하야로 탄핵으로 몰고 갔는데 그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게 물론 박지원이라는 자가 또 모략을 써서 김무성과 야합을 했지만요. 이 국민의힘에 당시 자유한국당입니까? 뭔가 그들 가운데 62명이나 배신을 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탄핵도요. 한 번이 쉽죠. 두 번, 세 번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는 건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다니면서 정보기관의 뿌락지 역할을 하고 협조자 역할을 하면서 돈 받고 다녔던 애들은요.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조직을 배신하는 거는 쉬워요. 왜? 이미 대학생 시절부터 정보기관에 돈을 받고 동료 친구들, 학우들을 배신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요. 그런 식의 인생을 살다 온 아이들은 쉽게 조직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그와 같은 그 아주 안 좋은 습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지금 국회에도 있고 또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공직사회 특히 경찰이나 정보기관에 그런 애들이 지금도 정규 직원으로 선발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잘못하다가는요. 뿌락지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뿌락지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지금 이 북에서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정권을 갖다 지금 탄핵시키려고 그래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북쪽 아이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먼저 망가지느냐.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북의 저 승리한 이때들이요. 먼저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먼저 망가뜨리려고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그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그 용감한 전사들, 우리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김정은이를 빨리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 더 이상 4대 세습은 절대로 안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이 지금 북한의 엘리트층, 즉 많이 배우고 머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계층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는요. 왜 이 김정은이를 제거를 못 해줄까?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제발 좀 이 김정은이를 제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김정은이를 제거시켜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낙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종의 특수 활동을 통해서 김정은이를 제거하게 되면요. 아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즐거운 일이라는 게 뭔가요? 일단은 이북 지역에다가
많은 공장 시설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미얀마, 메이드 인 스리랑카보다도요 훨씬 더 저렴한 물건들이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전제 조건이 있죠. 휴전선은 절대로 허물어서 안 됩니다. 북쪽 지역도 유효 구매 역량이 지금 대한민국 수준처럼 GDP가 3만 불 이상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휴전선 철책을 절대로 허물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 그때 가서 개방을 하고, 그리고 DMZ 비무장지대는 전 세계에서 보존되어 있는 아주 그 자연의 원시 상태가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우리가 잘 보존을 해서 또 다른 측면에 활용을 해도 되고요. 이후에 유엔 본부를 지금 비무장지대 DMZ 지역으로 끌고 와서 거기에다가 유엔 본부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북쪽에서도 김정은을 제거해 달라는 그런 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무슨 전략적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어휘만을 나열하는 그런 우리 안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확장된 억제력, 전략적 억제, 이런 말씀들을 하곤 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진짜로 붙어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 과거에 누구보다도 빨갱이 중에 빨갱이, 북의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 씨가 귀순했을 때 저에게 직접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북조선이라는 곳은 굉장히 야비하고 비겁하고 겁쟁이들이다. 특히나 김씨 가문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절대적인 무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게 되면 북쪽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끌려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 인도적 지원을 한다, 우리 민족끼리 무슨 지원 사업을 한다, 이런 헛된 생각들 갖지 말고, 그 모든 건 꿈이다. 북쪽의 공산당들과 특히나 김일성 왕조 세습 세력들과는 대화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북쪽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앞에 섰을 때 무서워서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고 오줌을 쌀 정도로 절대적인 무력의 우위를 점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면서 절대로 우리 최 선생은 이 나의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말기 바라오라는 얘기를 당시 황장엽 씨를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얘기만 들었을까요? 자, 지금 이런 얘기 말고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무슨 직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고 또 깔짝깔짝 하는 애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하고 있는 공작관 TV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북에서 지금 민노총을 활용할 측면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역적 패당을 우리 남조선의 지하당에서 암약하던 우리의 협조자, 우리의 간첩들을 통하면 윤석열 이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찔겨도 너무 찔기고 쎄도 너무 센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서 애들이 좀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했고, 거기다 지금 경제난과 식량난, 유류난이 다 겹치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또 중국이든 러시아든 힘센 형님들한테 붙어 먹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러시아 형님들한테 붙어서 지금 꿀을 빨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될 자동 소총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AK-47 신형, 최신형입니다. 그건 이제
망원 렌즈도 달 수 있고 그 렌즈를 달아서 정확하게 그 사격을 거의 저격수 정도로까지 쓸 수 있는 그 AK-47 자동 보총의 최신판을 지금 한 10만 정 이상을 지금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신으로 지금 미국 달러화를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아마 밀 생산을 아마 가장 많이 하거나 아마 두 번째로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그 좋은 밀가루, 이런 좋은 밀가루를 지금 북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난 수개월 전에 보내준 그 포탄들이 너무 오래돼서 장약이 터지지가 않아서 불발탄이 많이 나오고 그 설령 포탄이 날아가도 계산한 거리만큼 정확한 지점에 탄착군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네들이 그 지하 창고에 보관했던 건 보내지 말고 새로 만들어서 보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북쪽에 지금 포탄 공장이 24시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을 풀 가동하면서 그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요즘에 그 쌀 배급도 안 되는 데가 지금 평양인데요. 그런 공장에서는 지금 간식까지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참 인간 세상에 아이러니하죠. 보통 때는 그 공장의 생산 라인을 지키는 근로자로 뼈 빠지게 일을 하다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 특수가 생기면서 북쪽 지역의 군수공장이 아주 그냥 피크의 최고의 활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구령의 볕들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